조선의 가장 깊고 화려한 궁궐 한가운데서 온몸에 기괴한 종기가 돋아나 썩은 피고름을 쏟아내고 급기야 두 눈까지 완전히 멀어버린 채 짐승처럼 절규하다 죽어간 왕족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이들이 총동원되었지만 감히 병의 진짜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고 벌벌 떨어야만 했던 끔찍한 질병. 독살도 역병도 아니었던 이 무자비한 암살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조선시대 최악의 불치병이었던 성병이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유린했던 잔혹한 왕자가 가장 더럽고 끔찍한 질병에 잡아먹혀 파멸해가는 조선 왕실이 끝까지 무덤 속으로 감추고 싶어 했던 가장 추악한 흑역사가 지금부터 낱낱이 펼쳐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교과서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흥미로운 역사 속 비사들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궁궐을 피고름으로 물들인 조선 최악의 성병 미스터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끔찍하고 더러운 스캔들의 주인공은 바로 조선 제14대 왕 선조의 아들이자 훗날 인조 반정으로 옥좌에 오르는 인조의 친아버지인 정원군입니다. 왕의 핏줄로 태어나 평생을 부귀영화 속에서 살았던 그였지만 그의 내면은 고귀한 왕족과는 거리가 먼 잔악무도한 짐승에 가까웠습니다. 실록의 기록조차 그의 성품을 매우 포악하고 방탕하다고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을 정도였죠. 정원군의 가장 끔찍한 악행은 바로 끝을 모르는 기괴한 여색 탐닉이었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성 안을 활보하며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강제로 끌고 가 자신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있는 유부녀나 다른 양반 가문의 여인들조차 그의 사냥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심장부인 한양 도성 전체가 정원군이라는 괴물의 놀이터이자 거대한 사냥터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가 대낮에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원군을 처벌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아버지인 국왕선조의 비뚤어진 부성애 때문이었습니다. 선조는 아들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낱낱이 보고 받고도 눈을 감아주었고 오히려 정원군을 벌하라고 간언하는 충신들을 귀양 보내거나 피해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절대 권력의 비호 아래 괴물은 더욱 흉폭하게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법과 도덕마저 자신을 심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정원군은 이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금기마저 모조리 깨부수며 타락의 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매일 밤 수십 명의 여인들을 처소로 끌어들여 광기 어린 연회를 벌였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었던 이 괴물의 질주를 끝내버린 것은 자객의 칼날도 왕의 분노도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고 끔찍한 악마였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임진왜란이라는 끔찍한 전쟁을 거치며 바다 건너 일본과 명나라의 군대들을 통해 들어온 조선 역사상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괴한 전염병이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온몸에 흉측한 꽃이 핀다고 하여 매창 혹은 천포창이라 불렸던 이 병. 바로 현대의학에서 매독이라 부르는 치명적인 성병이었습니다. 항생제는커녕 병의 원인조차 알 수 없었던 당시의 조선의학계에 이 낯선 서양의 성병은 걸리는 순간 살이 썩어 들어가며 서서히 죽어가는 완벽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과 문란하고 무분별한 관계를 맺으며 매일 밤 타락의 축제를 벌이던 정원군은 이 새롭고 끔찍한 전염병의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숙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쾌락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소름 돋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왕자의 은밀한 곳에 작은 반점이 생기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은 곧 걷잡을 수 없는 끔찍한 재앙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원군의 등과 가슴, 그리고 고운 비단옷으로 감춰진 온몸 피부 곳곳에 기괴하고 흉측한 고름 주머니가 화산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기가 터지면서 흘러나온 끈적한 피고름은 값비싼 비단 이불을 처참하게 적셨고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해야 할 왕실의 처소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지독한 악취와 송장 냄새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원군은 살을 파고드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매일 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여인들을 잔혹하게 짓밟았던 사내가 이제는 자신의 몸이 썩어 들어가는 공포 속에서 바닥을 기어다니며 목숨을 구걸하는 처절한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조선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어이들이 다급하게 정원군의 처소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왕자의 몸을 덮은 기괴한 상처와 악취를 확인한 어이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단번에 이 병이 난잡한 사생활로 인해 걸리는 가장 더러운 불치병, 즉 매독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감히 어느 어이가 국왕의 아들에게, 그것도 선조가 가장 아끼는 왕자에게 당신은 문란한 짓을 하다 더러운 성병에 걸렸다고 직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진실을 입에 올리는 순간 자신의 목이 먼저 달아날 것을 알았던 어이들은 그저 흔한 피부병이나 화병이라며 거짓 진단을 내리고 식은 땀만 흘려야 했습니다. 왕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이 치명적인 침묵이 정원군을 완벽한 파멸의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치료의 골든타임은 거짓말 속에 허무하게 증발해버렸고 엉뚱한 탕약과 쓸모없는 침술 속에서 병만은 더욱 맹렬하게 왕자의 몸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매독균은 피부를 썩게 만드는 것을 넘어 혈관을 타고 뇌와 신경계로 치명적인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인과응보의 시작이었습니다. 신경이 파괴되면서 정원군은 극심한 환각과 발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강간당하고 목숨을 잃은 여인들의 원혼이 천장에서 피를 뚝뚝 흘리며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며 허공에 손을 휘저었습니다. 화려했던 왕자는 이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구석을 뒹구는 처참한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비극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매독균이 마침내 왕자의 시신경을 완벽하게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뜬 정원군의 시야는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버렸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의 외모를 탐하며 잔혹한 사냥을 즐기던 그의 두 눈이 마치 신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완벽하게 멀어버린 것입니다. 눈이 멀어버린 정원군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만이 선명하게 느껴졌고 자신을 혐오스럽게 바라보며 수군거리는 궁녀들의 숨소리조차 원귀들의 조롱처럼 들려왔습니다. 시력을 잃은 왕자는 방 안의 집기들을 부수며 짐승처럼 절규했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조차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1619년 수많은 여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조선 최악의 폭군 정원군은 자신의 온몸에서 피고름을 쏟아내며 그 누구의 애도도 받지 못한 채 40세의 나이로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한 자가 맞이한 가장 완벽하고도 소름 돋는 인과응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론 가장 기괴하고 잔혹한 아이러니를 남깁니다. 정원군이 그토록 비참하게 썩어 죽고 난 지 불과 4년 뒤 그의 아들인 능양군이 군대를 익히고 궁궐을 습격하여 광해군을 몰아내는 인조반정을 성공시키며 조선의 새로운 국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인조는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미친 짓을 벌입니다. 매독에 걸려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두 눈이 먼 채로 미쳐 죽었던 자신의 친아버지, 잔악무도한 범죄자였던 정원군을 무려 조선의 정식 국왕인 원종으로 추존하여 종묘에 모셔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과 여인들을 유린했던 짐승 같은 사내가 아들의 권력 덕분에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죽어서 왕의 칭호를 얻게 된 이 끔찍한 현실. 그가 흘린 썩은 피고름의 냄새는 화려한 왕의 예복과 향 연기 속으로 완벽하게 감추어졌고 조선 왕실은 이 더럽고 추악한 진실을 역사서 한 구석으로 영원히 파묻어버렸습니다. 권력의 비호 아래 괴물이 되었으나 결국 스스로가 불러들인 끔찍한 병마에 잡아먹혀 두 눈이 멀어버린 사내. 죽어서 왕이 되었지만 결코 씻을 수 없는 더러운 피고름의 역사를 남긴 정원군의 최후는 욕망에 눈이 먼 인간이 어떻게 가장 처참한 지옥으로 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조선 왕실 최고의 막장 스릴러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